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후단 집행행위 부인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후단 집행행위 부인이 법리 구성 1. 후단이 예외성을 강조하는 구성 예외 규정설이라 그랬죠. 전단은 원칙 규정설이고 후단 부인은 행위를 부인한다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법적 효과를 도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예외 규정이며 주관적 요건을 통한 적용 제한도 쉽지 않은 관계로 거래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일반 규정을 적용할 부행에 비하여 더 크다는 점에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후단 부인 규정을 법적 효과 내지 도산재단 확보의 측면에서 파악할 경우 고의 부인 규정과 후단의 조합에서 간극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판례 이론은 고의 부인과 후단을 경합할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초래해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성은 우선 법문의 한계를 유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집행의 성격상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행위 없이 의사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위기부인과 마찬가지로 고의부인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발표자의 판단으로는 윤덕주 변호사님이죠. 윤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고의부인과 후단을 결합하여 부인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직 없다라고 보이네요. 실제적으로도 후단과 고의부인이 결합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관제인 세미나에서 했을 때는 압류 전부를 짜고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합한 게 아닌가. 일단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후단과 법 100조 혹은 395조를 반드시 결합시켜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예외 규정으로서 후단의 적용 요건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집행 부인 규정의 해석상 문제는 법 100조 390조의 표제가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이고 법 104조 395조는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라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문헌상 양자를 별개로 취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100조 혹은 391조는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이라는 상이한 제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104조 후단에 다시 담아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후단은 집행의 효과를 반환받기 위한 규정이며 채무자의 행위가 결부될 수 없다. 행위가 없는 이상 의사만을 의지하는 구성은 현행법 해석으로는 어렵다. 만약 아래 성창 FND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후단 집행행위 부인에 특히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의 경우 채무자 측이 특별한 사정을 요구한다면 부인 주장이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편파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행위로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집행을 서두른 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얻는 것이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미국의 편파행위 규정도 채무자의 편파 의사를 요하지 않고 파산 절차의 관념적인 배당액과 비교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편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위 상급심의 판시는 고의부인의 개념에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한 사회행위와 편파행위를 모두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 편파이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고 이를 다시 후단 부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위 상급심의 판시는 고의부인의 개념에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한 사회행위와 편파행위를 모두 포섭하려고 하다 보니 편파이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고 이를 다시 후단 부인과 연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행위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편파 변제 의사 존부는 부인의 요건에 영향이 없다는 서울해생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후단의 문헌에는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다. 5. 후단 집행행위 부인의 법리 구성 판례 이론의 보완과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적용 최소화 문제의식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질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편파행위는 민법상 사행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도산절차에서는 편파행위 일종인 위기부인을 규정하고 판례상 편파행위도 고의부인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발표자가 파상관제인으로서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 편파행위 사연의 상대방은 매우 강하게 반발한다. 본인이 자금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승소하여 변제를 받은 행위 등이 왜 부인되어야 하냐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이 부당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시민의 법의식과 법규정의 차이는 해당 법규정의 법리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터잡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통모 가공 이론은 그 자체로는 법문이 가능한 한계를 넘는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확장 및 유출을 통해 채권자의 행위까지 부인 대상으로 삼는 시도에 반대하는 바이나 집행행위 부인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채권자의 행위도 부인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상 채무자의 가공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행행위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적어도 고의 부인에 관한 판례 이론은 거래 안전에 기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채무자가 통모 가공하지 않는 한 채권자의 집행행위는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쉽게 부인되면 그 강제 집행에서 매수한 취득자는 그게 다 부인되니까 취소가 되니까 결국은 뭐 무효가 되죠. 취득한 행위가. 그래서 거래 안전에 아주 심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해야 하는 심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집행 그 법원에서 통모 가공 이론은 대법원 판례인데요. 거래 안전이 기여하는 측면이 있죠. 이하에서는 먼저 최근의 대표적인 판례들의 사실관계 결론을 확인하고 전술한 판례 이론 외에 외국의 해석 및 입법을 참조하여 후단 집행의 규정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는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단 집행의 부인이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임덕준 변호사는 일단 후단의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자.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 사례는 다음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95조 후단 집행행위는 어떤 법리로 구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